세포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사멸하지 않고 과다하게 증식하는데 이를 암이라고 부른다. 이 환자의 마음은 정말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했을 때는 이제 진짜 죽음이 나랑 가까워 오는구나. 암세포는 혈관이나 림프관을 따라 전이된다. 한 주에 400만 안 끊으시면 나가세요. 다른 병원 가세요. 암세포는 전이될 조직에 도착하면 혈관 벽을 통과하는데 환자한테 이제 영업을 시키는데 환자 얼마 유치하면 페이를 얼마 주겠다. 전이된 암세포는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을 거쳐 증식한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 환자들의 돈을 털기 위한 목적으로 한 사기라고 보면 되죠. 암의 전이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아직 없다. 그냥 임의로 우리가 이제 암 전문이다라고 붙인 거예요. 다른 부위로 전이돼 증식한 암세포는 숙주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예요. 그거는 우리한테 모두 다 재앙이에요. 광주 전남에서 가장 많은 암 수술을 하고 있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암 병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환자들로 북적인다. 환자와 보호자들 주위를 오고 가며 탐색하는 사람 몇몇이 눈에 띈다. 그들은 환자에게 조용히 다가가 뭔가를 내밀었다. 지금 환자분들한테 뭐 나눠주신 거예요? 내물어보시는 분들. 병원 이름이 적혀 있는 것들 나눠주시길래. 여기 암 환우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병원 홍보차 홍보물 만들어서 환우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가 나눠주는 물티슈는 광주의 한 요양병원 홍보물. 암 환자 요양에 특화된 병원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상담 연락처가 적혀 있다. 이거 사실 나눠주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불법적인 것까지는 아니기도 하고 환우분들한테 이제 병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환자 유인 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암 환자를 유치하려는 요양병원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생각보다 꽤 많이 그래도 오세요. 서로 인사하고.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을 오가며 암 전문 병원이라고 홍보하는 요양병원 중 몇 곳에 전화를 걸어봤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의 상담실장이에요. 보통 얼마 들어요? 선항암하고 이렇게 치료하면요. 다 받으시고 본인의 안내글은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맞춰서. 보험이 90%짜리라고 하셨죠. 환자 상태보다는 지급 가능한 보험 액수를 먼저 확인하고 그 금액에 따라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네. 암요양 네네. 병원입니다. 입원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가능하죠. 왜냐면 실비 있죠. 예. 네네. 본인이 이제 항암치료 가시면 이제 모시다 드리고 우리 환자들한테 힘이 좀 보탬이 되라고 네. 뭐 한 달에 500 쓰면 100만 원씩 달달이 줘요. 어떻게 제가 그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을 무릅쓰고 환자 영업을 하는 요양병원들. 지난 2월 실제 암 환자와 동행 취재에 나섰다.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한 이모 씨. 그는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했다. 병원에 들어가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은 상담 실장. 저희는 암 요양병원이에요. 일반 노인 요양하고 달라서 입원한 환자들이 거의 반 정도 계십니다. 간단한 병원 소개를 한 후 먼저 실손보험이 있는지를 묻는다. 실비가 혹시 가입을 했나요? 얼마짜리가 그거 1억이잖아요. 1억이다 보니까 치료를 많이 받고 싶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쓰시면 치료를 엄청 받아요. 치료에 관해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입원하면 병원비 일부를 돌려준다는 설명을 30분 넘게 이어간다. (500에서 699만 9,900원까지는 이렇게밖에 안 들어요. 700을 넘었을 때 1,000 사이가 20이에요. 결제하시거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담하러 갔더니 누가 이렇게 돈을 준다 하여튼 나 받았어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불법입니다. 대놓고 불법이라면서 이른바 페이백을 제시한 것이다. 장기간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일정 기간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면책 기간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입원을 적극 권했다. 보험회사 태클이 들어와. 환자분 직접적인 치료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굳이 이만큼의 치료하실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실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들만 저희가 스케줄을 달아준다고. 비급였지만 이렇게 들어가요. 자기 부담금 안 하셔도 돼요. 환자가 생업 때문에 장기간 입원이 어렵다고 하자 입원 중에도 얼마든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밖에서 하실 일이 뭔데요? 어떤 거요? 돈 버셔요? 돈 버셔? 병원에서 어떻게 24시간을 지냅니까? 나중에 보험사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굳이 늦게라도 들어오시고 간호사 협조만 잘 하신다면 예방을 잡진 않아요. 어느 가까이 들어오시더라도 유도리 있게 요것만 지키시면 돼요. 입원 환자의 외박과 외출을 눈 감아준다는 병원. 평상시에 병원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CCTV가 없는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 엘리베이터와 층별 버튼 옆에는 병원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없다. 그리고 25%까지 이야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1,000만 원에다가 250이잖아요. 그걸 그냥 준다는데 응? 충분히 유혹할 만하죠. 진짜 아플 때는 사실 그게 보이겠어요. 항암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병원이 정말 자선 사업하듯이 암 환자가 뭐 좀 이렇게 위로하는 차원에서 돈을 주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페이백의 근본적인 어떤 비용의 출처는 누구냐? 저는 일반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국민들이 실비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고 결국은 실비보험에서도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별로 불필요한 이런 서비스에 비용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전화와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한 요양병원들의 암 환자 불법 유치 실태는 심각했다. 예를 들어서 비급여 치료, 고용량 비타민 요법이나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독 주사. 그래서 그런 거는 맞고 싶은데 실비 처리가 안 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비 처리가 되는 항목으로 청구를 하게 해당이 되는 걸로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불법으로 실비 처리를 해주면서 병원들이 또 다른 이득을 챙긴다는 의혹도 있다. 고주파 치료를 한다 하고 고주파 치료를 안 하고 약으로 그러니까 고주파 치료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약으로 한 24만 원어치를 준대요. 그럼 6만 원이 병원이 이득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변태적인 영업을 하는 거예요, 병원들이. 입원비 보험 청구가 안 되는 면책 기간에 입원을 시켜준다는 병원도 있었다. 진면책이어서 입원을 못 하시면 입원 환자처럼 여기서 케어 받으시고 한 1, 2주 정도는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방법이세요. 그렇다면 병원들은 회계 서류상에 기록할 수 없는 현금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현금 유통은 첫 번째는 제약회사나 주사제 업체, 그리고 두 번째는 식자재 업체, 그리고 기타 나머지 업체들에서 가능하고요. 저희 들어오는 물품에 플러스 10%, 20%를 가산해서 거기서 세금 빼고 나머지 부분을 현금화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시죠. 규모에 따라 다르는데 70명 정도 있으면 한 달에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현금을 항상 이런 식으로 충당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공연하게 불법 페이백을 저지르는 병원들. 이들의 공통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 대부분을 민간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환자들을 노린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간 후 요양병원에 이른바 불법 페이백에 관한 제보가 전국에서 이어졌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박모 씨. 2018년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다. 천만다행으로 아내의 암은 초기였고 수술까지 무사히 마쳤다. 나 때문에 그렇게 암에 걸려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가슴이 엄청 아팠었는데 내가 뒷바라지도 해주지도 못하고 나고 일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랑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서 요양 좀 하면서 마음의 치료도 좀 하고 오라고 요양병원에 보냈었는데
몇 개월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아내의 병원 생활.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아내는 5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애들 얼마나 믿고 나는 아내 없이 가정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었던 박 씨. 그동안 아내는 요양병원 홍보부장이라는 최모 씨를 만나 수차례 병원을 옮겨 다녔다. 최모 부장에게 돈까지 받고 있었다. 애들 엄마 통장에 입금해 준 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최모 부장이라고 병원 담보라고 그러더라고. 병원을 그 사람이 옮기면은 애들 엄마가 그 병원으로 또 요양병원 가기도 하고 입원해 있으면서도 밖에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그랬더라고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비를 다른 환자의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게 최모 부장이 불법으로 처리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서? 나 그동안 이제 보험 안 된 거야. 그거 바꿔서 그래서 나온 게 있어 안 나온 게 있으니까 나가 다서로 바꿔서 쓰는 거야. A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되는 기간에 치료를 받고 싶어도 비용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B 환자 보험이 있다고 하면 B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처럼 차트를 조작을 해서 공고문이 나오고. 그럼 이거는 반드시 병원이 같이 공모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광주광역시의 도심 한복판. 많은 요양병원이 유흥가와 숙박시설 등이 밀집한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요양병원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94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만성 질환자의 장기 요양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면서 당시엔 요양병원 개원 소식이 뉴스가 될 만큼 각광을 받았다. 2008년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중점을 둔 요양병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본 인력과 시설만 갖추면 쉽게 개설이 가능한 요양병원. 2008년부터 10년 동안 가파르던 증가세는 코로나를 거치며 주춤해졌지만 현재 요양병원 수는 전체 병상의 약 38%, OECD 최고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약 5년 뒤 요양병상이 일반 병상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가 수가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데 왜 새로운 요양병원이 생길까? 그거는 결국 요양병원의 어떤 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구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의 그런 이제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실비보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비급여를 발생을 시키면서 기형적으로 만들어지는 의료 수입이라는 것 그리고 의료 비용을 그만큼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른바 암 전문 요양병원이 돈벌이가 된다고 인식되면서 한방병원까지 가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암과 싸우기에도 벅찬 환자들이 몇 달째 찾아오고 있다. 암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한방병원이 고액의 치료비를 선결제 받은 후 돌연 폐업해버린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1억 아니라 2억을 들여서 내가 진짜 당국 몇 년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해야지. 그 절박한 우리의 그 마음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살기 위해 찾아간 강남 한복판의 빌딩. 말기암 치료로 유명세를 탔던 한방병원 건물이다. 지금은 내부의 불이 모두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안녕하세요.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직원분들은 출근을 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명동해가지고 다 끄집어 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짐 빼는 겁니다. 이 병원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수천만 원대 약침 치료를 받던 암 환자가 숨지자 말기암의 효과가 크다는 병원 측 권유에 산삼 약침을 맞았는데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5년까지 10년까지 사실 수 있다고. 한번 맞으시면 뭐 바로 기력이 있으실 거고. 2012년 산삼 약침을 맞고 사망한 환자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말기암 환자의 면역력 증가에 효능이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실제 호전 사례라고 해서 CT 사진을 비교해서 호전이 된 것처럼 광고를 하는 행위, 그게 이제 사기 행위로 판결이 났습니다. 늘 새로운 시선으로 암을 바라봅니다. 만들어가는 가치는 희망이 됩니다. (10년에) 걸쳐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이른바 암 전문으로 성업을 이룬 한방병원. 4년 전에는 신관까지 문을 열어 병원 규모를 확장했다. 신관이 개관했는데 그때 뭐 강남구청장도 오고 지역구 의원도 오고 저희 병원이 방송 촬영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씨라든지 뭐 그렇게 연예인들도 유명인을 동원해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한 병원에는 전국에서 암 환자가 몰려들었다. 찾아온 환자들에게 병원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가 넘는 고액의 패키지 치료비를 대부분 먼저 현금으로 받았다. 한꺼번에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사비로 결제를 먼저 하는 거죠. 카드를 첫 번째 마음은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병원장과 병원 컨설팅회사 대표가 실형을 받아 구속됐다. 지난 4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면서 병원은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병원 측은 폐업하기 직전까지 치료비를 선결제 받았다. 이 원장으로 이름을 개설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병원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력을 걸은 거예요. 지금은 이력을 넣고 치료를 하나도 못 받았어. 5일 만에 문이 닫았어. 병원장이 구속된 지난해 11월부터 폐업 당일까지 선결제 받은 금액만 50억 원대로 추정된다. 이 병원은 환자가 찾아오면 상담 간호사가 집중 치료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7가지로 나눠진 패키지 치료를 안내했다. 입원 동의서를 쓰는 일반적인 병원과 달리 계약서를 쓰게 한 후 선결제를 받았다. 계약서에는 비밀 유지 조항을 비롯해 비급여 치료권을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는 서약이 포함되어 있다. 비급여라는 치료제 자체가 의사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환자인 제가 이 금액은 비싸다 싸다 저렇게 이야기할 수는
그 병원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거기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자체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니까. 고액의 패키지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 중에는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엄청 부종이 생긴 상태에서 주사를 넣으면은 너무 아파요. 몸도 계속 붓지, 잠도 안 오지, 몸에 그러니까. 근데 막 계속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고. 그냥 강요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었죠. 올해 설 무렵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어머니를 떠나보낸 송성문 씨.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자 수소문 끝에 문제의 한방병원을 찾아가 3천만 원짜리 패키지 치료를 계약했다. 그런데 이번 며칠 만에 어머니에게 시한부 판정이 내려졌다. 조금씩 이제 모든 장기에 이제 암이 전이되어 있다는 거죠. 병원 쪽에서 얘기한 게 이제 어머님 상황에서는 이제 모르핀이라는 강한 그 약도 투과를 해야 되고 산소를 저는 산소통이 이렇게 비싸고 고가의 장비인 줄 몰랐어요. 병원에서는 일단 어머니의 체력을 끌어올리며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천만 원 패키지를 권했다. 아니, 엄마를 위한 거니까 최대한 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패키지 3,000에서 열흘 단위로 2번을 넣게 된 거죠. 그래서 강남 한복판에 그런 대형 건물에 오래된 그리고 유명인들도 많이 하고 암 전문 그 치료 목적의 병원이라고 뭐 다 공표가 돼 있는데 야 이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병원을 믿고 치료를 했지만 어머니는 이번 2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6천만 원이나 선결제를 했지만 그만큼의 특별한 치료를 받았는지도 의문이었다. 사실 약값 자체가 6, 70 든다는 최초의 말하고는 틀리게 어머니가 그 맞은 약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은 사실 약이라고 할 수가 없고 수분이 자꾸 빠지니까 수분 보충하고 단백질하고 그 포도당이었어요. 영양주사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일부 이제 비급여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중심에 놓고 특히나 중증 암 환자들이라든지 환자한테 그걸 권유하고 직접적으로 그것도 돈을 받고 하는 행위는 매우 비윤리적이고 원래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 만약에 해외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의사협회나 이런 데 윤리위원회에 제소돼서 사실 면허 박탈돼야 될 문제예요. 재판을 통해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은 이 한방병원이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습니까? 이 건물에 아 바로 이 뒷 건물 여기 연결돼 있어요? 네네네. 이른바 사무장인 박모 씨의 회사 주소는 한방병원 바로 옆 건물이었다. 내부를 들여다보니 병원과 컨설팅 회사는 1층이 연결된 구조였다. 사무장 박 씨는 병원장과 의사 등 전체 직원을 관리 감독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기도 했다.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의사가 아닌.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다 월급 결정을 다 하는데 얼마나 자의적으로 하는지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이제 직원이 있으면 전체 직원 합독에 이 사람은 이제부터 월급 뭐 연봉 1,000만 원 인상 이런 식으로 완전히 독재자죠. 환자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 월급 줄 의미가 없으니까 환자 데리고 오라고. 환자에 대한 느낌이 안 나죠. 약간 대표랑 정말 다 돈으로 보는 거죠. 사무장 박 씨의 컨설팅 회사는 한방병원에서 매달 수억 원을 챙겨갔다.
2013년부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해온 박 씨는 결국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병원 문을 닫은 지 5개월째. 그동안 불법 사무장 병원에서 원장이라 불리며 일했던 의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사기로 판정된 산삼약침 시술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김모 원장.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가 봤다. 이곳 역시 이른바 암 전문을 표방하는 한방병원이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김 원장님을 좀 뵀으면 해서 왔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안 그래도 이제 이게 이것저것 해서 지금 건강상 내려오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스트레스 같은 거 좀 받으면 좀 힘들어하셔가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인터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원장들은 문제의 한방병원에서 일한 경력을 당당히 내세워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병원을 인수할 거라며 마지막까지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했던 이모 원장 역시 인근 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게 이제 환자들 피해로 고스란히 남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또한 한 명의 피해자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원장들은 이제 다른 병원에 와서 다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도 나도 피해자니까 우리는 치료받기 위해서 돈을 냈는데 치료도 못 받고 있는데. 원장과 사무장 구속 이후에 선결제를 한 피해 암 환자 118명이 병원장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가액만 약 38억 원에 이른다. 주된 논리가 전남 장성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이번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지금까지 모두 2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병원 회계장부와 (2014년 5월) 화재가 발생한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 폐업 조치가 내려진 뒤 병원 건물은 9년째 방치돼 있다. 여전히 곳곳에 화재의 흔적이 남아있는 병실. 당시 일부 사망 환자들은 병상에 손이 묶인 흔적이 있어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 병동 전체를 간호조무사 한 명이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이 가격 인하를 도구 삼아 환자 유치에만 급급했던 탓이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인정합니까? 시인합니까?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이모 씨. 그는 아내를 서류상 이사장으로 세워놓고 사실상 병원 경영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로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의 이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요양병원의 실소유주로 밝혀진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암 전문 요양병원의 불법을 취재하던 중 당시 징역형을 받았던 이 씨가 출소 후 광주에서 또 다른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친구가 저번에 효사랑 그 아이고 장성 그 불나가지고 가서 또 엄청나게 살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요양병원 협회 암환자 병원 협회 모임에도 몇 번 나왔었어요. 자기가 대표로 해서 나오고 회의도 하고. 아, 예, 저 KBS 김혜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병원장님하고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이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잘 닿지 않더라고요. 여러 차례 연락에도 병원 측은 답이 없었다.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병원은 암 환자 유치를 위해 현금을 준다고 유혹했던 곳이었다. 의료계의 여러 제보를 토대로 취재하던 중 우연이라기엔 석연치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당시 행정원장으로 일하다 함께 구속됐던 이 사장 친형의 명의로 된 대부업체. 이른바 불법 페이백이 의심되는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등기가 되어 있었다. 대부업체 이름으로 보아 의료 투자와 관련된 곳으로 추정된다. 등기상에 등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봤다. 이 건물의 4층과 5층은 요양병원. 그런데 대부업체의 주소지인 6층에 가보니 이곳 또한 마치 아래층에 있는 병원의 또 다른 병동처럼 꾸며져 있었다. 실례합니다. 여긴 전부 다 병원 건물이에요? 여기도 병원이에요?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라. 대부업체가 주소지로 등록한 사무실에는 대부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회사 한 곳만 입주해 있었다. 여기가 추정이 되거든요. 계십니까? 왜 여기 저기 법인회사를 그냥 찍으시냐고. 여기 지금 등록된 곳이 네, 이제 이상한 지가 이미 2010년도 이렇게 아주 오래됐어요. 대부회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상을 아예 모른다고요. 그 회사는 뭐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 현행법상 모든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확인해봤다. 지금 봤을 때는 안 나와요. 그거는 거의 80% 이상이 미등록 대부회사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나란히 구속됐던 형제. 동생은 지금도 버젓이 불법 페이백을 하는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그리고 친형 또한 같은 건물에서 미등록 대부업, 즉 불법 사금융 업체로 추정되는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그 2014년도에 장성에서 화재 사건이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접근하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병원의 행정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암 환자 최모 씨. 그는 한때 직접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보려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 이거 1,000만 원씩 1억씩 쓰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돈 되겠다. 내가 병원 한번 해보려고 나름대로 나도 자료를 모아봤어. 그 기획사하고도 저도 접촉을 해봤죠. 그런 거를 그 프로젝트 하려는 기획사가 또 있어. 소위 기획사는 제약 영업회사나 총판 사장들로 꾸려진 팀. 그들이 사무장 병원 설립을 도와주고 고액의 비급여 약품을 그 병원에 납품한다고 했다.
그 물건 넣으면서 편법도 가르쳐주고 이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고 저 말은 법조계통에 판사고 뭐고 다 아는 선배여가지고 걸려도 자기가 맞겠다. 어디를 내가 이번에 막았다. 나한테 그렇게 브리핑을 하더라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무장 병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적발한 기간은 1,719기간이고요. 이 환수결정 금액이 3조 4천억 원입니다. 건강보험 수가를 5.6%나 인상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사무장병원이라고 의심이 될 때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11개월 정도로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재산을 손괴하고 뭐 재산을 도피시키고 그다음에 타인의 명의를 돌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KBS가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된 곳 중 70% 이상이 암 환자인 병원은 19곳. 환수 결정 금액은 511억 원이 넘지만 역시 징수율은 8.6%에 불과하다. 저희들이 사무장병원의 평균값으로 기관당 보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병원들은 그 진료비 평균급이 환수 결정이 27억 정도 돼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일단 입원만 하면 병원비는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암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들. 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액의 치료비는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아야 한다. 아내가 암 투병을 하던 중 자신까지 암 진단을 받게 된 이국도 씨. 2018년 암 수술을 한 이 씨의 아내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난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이어갔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요양병원은 직접 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본병원에서 5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암 환자가 갈 때는 이제 요양병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니까는 그 방사선 끝나고 나서부터 전혀 지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당 청구라고 판단이 들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고소고발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환자들한테 그거를 지급을 거절을 하고 환자들 치료 행위를 방해하고 그러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요양병원에서 청구한 암 입원 일당은 5,800억 원이 넘는다. 보험사는 이 중 30%가량인 1,700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암 직접 치료가 아니거나 소송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민간병원하고 민간보험사들은 단기적으로는 이해가 상충하지만은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존재함으로 해서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의료행위나 아니면 보험 진료도 더 많은 행위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비급여 시장이 커지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질수록 이렇게 실손보험 입장에선 단기적으로는 지불해야 될 보험금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장성이 낮아지고 비급여가 많아지는 게 자신들의 시장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공기 좋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요양병원. 2년 전 새 병원장이 인수해 70여 개의 병상과 치료시설을 갖추고 문을 열었다. 이 병원에 내가 와서 보니까 너무 병원이 그 자연 환경을 내가 가꾸면 좋을 것 같았어.
인수를 했어. 절대 와서는 안 되는 병원이더라고. 10명이 퇴원해버리더만 그날부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했어. 그때부터. 새 원장은 불법 페이백은 물론이고 편법이나 탈법으로 해오던 비급여 치료 역시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자 경쟁 병원들의 영업이 시작됐다. 돈 쓰고 자기네를 꼬셔가지고 그거 돈 더 준다 만다라고 싹 빼가버려. 범법하지 않고는 병원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 범법은 막 가면 막 한꺼번에 하루에 7명 퇴원해고 5명 그리고 며칠 해보면 금방 빠져버려. 뒤에서 빠져보면 정신 못 차린다니까. 원칙을 고수하면서 힘겹게 2년을 버텼다. 하지만 직원들 급여도 주기 힘들 만큼 경영은 악화됐다. 지난 7월 끝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급여화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걸 재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을 국가가 아니면 복지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민간 의료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나 현상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하루빨리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 비용을 굉장히 과도하게 높이고 오히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렵게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악순환의 그런 이제 부당한 메커니즘은 꼭 바로 잡아야지 된다. 그런 큰 판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정부가 관리 부실 그리고 단속 미비로 인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페이백 불법 맞죠? 네, 명백히 불법입니다. 단속하셨습니까? 네, 제도적으로 무슨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